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6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어찌 보면은 처음 보는 선택 과목 모의고사일 텐데 어느 정도 감을 잡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세계사 영역을 어떤 방향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내가 수업은 재밌게 들었지만 그게 문제로 적용될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약간 생각의 이제 방향이 조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참고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약간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공부 방법이 약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교과서의 서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는 관계사로서 같은 시기에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면이 필요하다면, 세계사는 아예 단원별로 동아시아 또는 유럽, 아메리카, 또 이슬람, 인도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국가에만 국한되어서 특정 제도 그리고 어떤 왕조의 아주 전반적인 내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정 제도와 인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이제 아까 말했듯 어떤 문화가 동아시아 각국에 어떻게 퍼져갔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뭐 영상을 찍고 난 뒤에 후반부에 또는 뭐 영상 그 설명 부분에 한번 생각나는 대로 더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9년 6월 고2 세계사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시험 범위가 한정적이었던 6월 모의고사인데 1번 문제는 이제 12월이 돼도 내년이 돼도 이런 식으로 고대 문명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네, 그 어떤 문명인지 설명을 보고 또는 그림을 보고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차근차근 볼게요. 가 문명. 지금부터 말을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서아시아 역사, 서아시아래요. 서아시아, 바로 서아시아라고 나오고, 지역적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수메르인도 등장하고, 티그리스 다 동그라미. 자, 알았어, 잘 들으세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수메르스 강까지 등장하고, 비옥하고 개방적 지형 조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걸 알고, 자, 요거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이래요. 자, 1번. 자, 이 가면이죠. 투탕카멘의 가면인가? 이집트 파라오. 자, 이집트 문명이죠. 너무 설명을 길게 하기보다는 바로바로 이제 보기들을 좀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가볼게요. 갑골 문자. 이건 중국 문명. 특히 중국의 상나라에서 발견된 갑골 문자입니다. 3번. 그림이 이 카메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구라트. 지구라트죠? 그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석 문명으로 유명한 그 스톤헨지라고 현재 영국에 있는 문명 문화유산입니다. 네, 요거 참고해주면 되고, 교과서에도 그림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엄청 유명한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로 적으면 피라미드. 자, 이집트 문명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자, 2번 밑줄 친 이 문명에 대한 설명. 이것도 시험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문명 문제가 2개나 나왔네요. 나일강 유역, 바로 강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느낌이 올 텐데, 파피루스라는 것도 이제 엄청난 힌트가 되겠고, 뭐 이런 기하학이 발달한 것들, 자, 다 특징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집트 문명을 일컫는 거죠. 1번 사자의 서를 제작하였다. 자, 그 죽은 사후세계에 대한 막 이야기를 담은 사자의 서, 요게 바로 이집트 문명이죠. 정답. 2번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함무라비 법전. 이것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바빌로니아 왕국, 그 함무라비 왕에 대한 이야기. 종법에 의한 봉건제를 실시. 이건 주나라 같은 경우인데, 주나라 중국 문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국 문명 X. 자연현상을 찬미한 베다라는, 자, 문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인도 문명 X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번 밑줄 친 이 시기에 시기 문제 나왔어요.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가 그러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맹자가 등장하고 추나라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문제 푸시는 분들, 저도 지금 이제 요 문제를 여러분들의 흐름을 맞춰가기 위해서 지금 뭐 훑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바로 문제를 보는 건데, 못 들어본 이름이 나오면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라고 보면 돼요. 춘추전국시대.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뭐 요령처럼 보입니까? 맹자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의 제자, 공자 맹자가 활약했던 시기가 춘추전국시대 제자 백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추나라 그리고 진나라, 진나라는 들어본 것 같은데 상황을 등용하고 법과 사상의 상황을 등용하고 제나라 못 들어보셨죠? 자, 천하가 합종 막 힘을 합치고 연행 막 서로 막 연합하고 막 배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누가 더 강한 나라인지 서로 막 경쟁적으로 승부하던 그런 시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는 걸로 볼 수 있다. 부국강병을 추구했고요. 그거 볼게요. 보기부터 1번 동방견문록이 편찬되었다. 동방견문록 편찬된 거는 이제 마르코폴로가 편찬했잖아요. 바로 원나라가 동서교류에 매우 이제 확대되던 그런 시기에 마르코폴로 같은 이제 국제인 이분 바투타 같은 사람들이 활약하면서 이런 글도 쓰여졌고요. 청명상하도가 지금 시기 문제니까 어떤 시기인지를 알면 됩니다. 청명상하도가 제작되었다. 자, 이거는 송나라의 상공업 발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철제 농기구가 사용된 게 춘추전국시대의 특징이고 철제 무기도 만들어져서 이 전쟁의 시대에 서로 철제 무기로 매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3번이 정답.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발달하였다. 이건 중국 송나라 이후에 이런 중국 3대 발명품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유럽으로도 전파가 되었었죠. 송나라, 원나라를 거치면서. 화북과 강남 지방을 잇는 대운하 하면 바로 수나라죠. 수나라. 황하강과 양쯔강, 창장강을 잇는 대운하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너무 국력을 많이 소모해서 일찍 망했죠. 수나라. 자, X 3번이 정답이었어요.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어떤 인물인지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다. 설명.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대.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진시황제라는 걸 알면 공부가 많이 반복적으로 된 거고 전국을 9년제를 실시했다. 자, 뭐 요 정도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진시황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기억,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땅에 파묻었다. 왜? 법가를 중요시했으니까 유학을 탄압했죠. 진시황제. 파스파 문자를 보급할 때 파스파 문자라고 원나라 때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인데 바로 쿠빌라이 칸 때 만들어졌습니다. 쿠빌라이 칸을 몰라도 원나라라는 것만 알아도 진시황제랑은 매우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시라는 황제, 시황제라고 불렸죠. 디귿. 천호제 또는 천호백호제라고도 불리는데 군사를 이렇게 편성, 100명 단위로 편성하고 다 10개를 묶으면 1000명이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조직을 나눴던 바로 이제 이것도 몽골의 칭기즈칸이 활용했던 정책입니다. 이것도 X. 칭기즈칸을 몰라도 몽골이라는 거 정도만 알면은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네요. 명청대의 지배층이라고. 사실 지금 교과서에서 아주 그 소단원보다 작은 거 뭐라고 부르지? 주제? 학습 목표? 뭐 이런 단원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하나에.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올 텐데 쭉 읽어보자면 관리를 포함하거나 공립학교 학생, 졸업생,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워요. 신사층이라고. 신사층. 옛날에 송나라 때 사대부 계층과도 성격이 비슷하지만 시대적으로도 명청시대라고 아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향촌사회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던 신사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다이카 개신을 주도하였다. 일단은 시기적으로 지금 명청시대라고 나오는데 다이카 개신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이제 막 견당사 같은 거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율령체제를 받아들인 그 시기잖아요. 당나라 시대. 시기적으로 일단 틀려서 여러분들이 X를 쳐도 되고 다이카 개신 주도한 뭐 인물 혹시 아십니까? 뭐 나카노에나 TMI인가요? 고토쿠 천황 같은 사람? TMI인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시기적으로 너무 뻔하다. 요런 사람들도 있다. 주도한 사람들. 진승오광이는 언제예요? 진나라 진시황제 죽고 2대 황제가 올라왔는데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때 농민 반란이 일어났죠. 요역을 면제받은 특권, 이 진승호왕의 난으로 진나라가 멸망하고 초한, 한고조, 유방, 초나라 항우가 싸웠던 초한 전쟁의 시기가 오는 거죠. 요역을 면제받는 특권, 바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혜택?
으로서 요역뿐만 아니라 각종 부역, 여격, 군대 가는 것 여러 가지 세금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 바로 신사층이죠.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시기적으로 아까 다이카 계신 주도한 게 바로 야마토 정권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다이카 계신이 일어난 거고, 이거 일본보다도 훨씬 이전입니다. 중국 기준으로 하면 이제 뭐 한창 위진남북조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시기겠죠. 자, 뭐 그러니까 X 시기적으로 한거리선제라고 하는 지방관이 유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해서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실시가 됩니다. 동중서의 건의로 인해서 유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되면서 한거리선제라는 제도까지 생기죠. 과거제랑은 다른 겁니다. 한나라 때 생긴 거예요. 시기적으로 다르죠. 넘길게요. 앞장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자, 6번 가볼게요. 6번. 가 국가래. 어떤 국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그림이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지금 요렇게 우리나라의 모양이 요렇게 조그매졌다. 조그만, 지금 한반도보다 작죠? 근데도 통일신라보다 좀 넓어요. 여기 고려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몰라도, 여기 바로 만리장성이 있는 부근이다. 그 바로 아랫부분에 요 지도가 색칠해져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지도만 봐도 이제 이게 연운 16주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6월 모의고사잖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연운 16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만리장성 이남의 지역 이름을. 후진의 석경당이 군사 원조의 대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진의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좀 도와줘. 막 이렇게 지금 하면서 거란이랑 손을 잡거든요. 거란. 그때 거란에게 요 만리장성의 이남, 만리장성의 이남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엄청 큽니다. 북방 유목민족들이 평소에 살았던 곳이 만리장성 위쪽인데 이남 지역까지도 이렇게 내줬다라는 거, 북방 유목민족들이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거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여진까지 또는 원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송나라까지도 나오고요. 여기 밑에가 송나라였던 시기라고 딱 보면 되겠고, 그런데 이거 몰라도 너무 TMI가 지금 오늘 많은데 처음 시험이니까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거란이라는 것을 알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1번 수시력을 제작하였다. 원나라 때 동서 교류를 하면서 서양의 역법, 달력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원나라 스타일로 달력을 만들었다. 그게 수시력. 8기군을 조직하였다. 8개의 깃발. 이거는 이제 후금이라고 할까요? 여진, 후금, 여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르하치 등장하고, 오경정의를 편찬하였다. 오경정의, 공영달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당나라에서 훈고학을 바탕으로 유학을 집대성한 책이죠. 일조편법을 시행하였다. 명나라. 장거정, 거꾸로 하면 정거정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장거정의 개혁 때 실시된 법이죠.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만 걷는 그런 제도였죠. 4번도 지금 X. 너무 TMI가 많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거란, 북면관제, 남면관제를 실시하면서 북방 유목민족과 일반 한족들, 농경민족을 이원적으로 통치했다라는 게 매우 큰 특징이고, 관련해서 여진족은 금나라는 맹한모극제라는 걸 실시하기도 하죠. 비슷하게 항상 묶여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보고, 자, 7번 넘어갈게요. 황제래요. 어떤 황제. 자금성이 나온다. 명나라의 3대 황제다. 영락제, 주체라고, 이름이 주체고 영락제,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3대 황제 영락제입니다. 영락제 업적 충분히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황수의 난을 진압하였다. 자, 명나라 시기적인 것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황수의 난을 진압하였다. 황수의 난은 당나라가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알겠습니까? 당나라가 끝나갈 때쯤 황소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진압을 시킨 게 당나라 정부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주전충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대신해서 진압하라고 시켰는데, 이 주전충이 또 나중에 진압한 이후에 반란을 일으켜서 5대 19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중국사의 흐름. 하상주, 춘추 전국, 진안 삼국, 위진 남북조, 수당 5대 19, 그 사이에 있는 당나라가 끝나갈 때쯤에 황소의 난입니다. 국품 중정제를 실시하였다. 요 위진 남북조 시대, 위나라, 진나라 요 시기에 실시가 된 겁니다. 자, 맹한모극제를 시행하였다. 이건 금나라, 여진이죠.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요게 바로 영락제의 업적. 그냥 시기만 알아도 풀 수 있겠네요. 명나라라는 거. 윈강사원 축조를 시작하였다. 요게
사원의 특징이 그 석굴 사원인데 몸통은 그냥 부처님의 불상인데 얼굴이 황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왕즉불 사상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북조 시대 북조의 황제들이 불교를 왕권 강화의 차원으로 사용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명나라랑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넘어갈게요. 8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흉노가 등장한다. 흉노가 동아시아 역사, 중국과의 역사, 중국사에서 중요한 유목민족인데 짧고 굵게 존재했습니다. 그 중국, 지금 밑에 연표도 쭉 나와 있지만 뭐 이런 거 지금 안 보더라도 중국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북방 유목민족과 한족들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국가들이 생기고 멸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흉노 같은 경우는 특히 한나라랑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 좀 더 읽어보면은 소금, 철술, 전매, 염철론, 염철전매제 여러 가지 개혁, 경제 정책을 썼던 한 무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를 지금 보니까 한 건국 후한 멸망 써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나라고 여기 이후는 이제 한, 삼국, 위진, 남북조, 수, 당, 오대십국, 요, 송, 금 막 이렇게 나와가는 시대인데 한나라 여기밖에 없습니다. 가가 정답이에요. TMI 자꾸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인데 요 위쪽으로 이제 다른 유목민족들이 막 등장하고 여기 나에서는 뭐 5호 16국 같은 경우 막 활약하고 여기부터 당나라 끝난 이후에 요 거란 뭐 여진 요런 나라들이 활약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몽골까지 북방 유목민족들이 이렇게 활약한다 정도는 말해주고 싶네요. 자,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뭐 주제를 찾고 제목을 찾고 탐구 활동을 찾는 문제는 겁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쉬운 힌트가 나올 겁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당나라 시기에 매우 중요한 사건, 안록산과 사사명의 반란이죠. 뭐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요 사건을 계기로, 즉 요 사건 앞뒤에 당나라의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당나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특히 거의 멸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배웠던 황소의 난 때 완전히 결정타를 맞고 멸망했다고 보면 될 정도로 매우 당나라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사의 난. 그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뭐 이 난으로 인해서 쇠퇴의 길로 방금 내가 선생님이 했던 얘기 나오고 당은 어떻게 뭐가 나왔다 가라고 나왔는데 일단 당나라라는 거, 그 안사의 난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알아보자. 안사의 난 이후, 안사 이후 정도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두고 볼게요. 1번 장건을 대월지라는 나라가 있던 서쪽 지역, 서역에 파견한 거 한무제, 한나라 때죠. 당나라잖아 지금, 그쵸? X. 요와 서하의 세패를 부담하였다. 송나라죠. X. 향촌 통제를 위해 이갑제, 리갑제, 리갑 이렇게 향촌을 나눠가지고 110개, 100개 그리고 10개 이장호, 갑수호로 나눴던 그 제도, 바로 이제 이거 명나라가 건국되면서 홍무제 주원장이 실시한 제도죠. 일단 시기적으로 주원장까지 몰라도 명나라라는 거 시기, 지금 당나라 말기라는 거, 농병일치를 기본으로 하는 부병제를 도입하였다. 여기 당나라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4, 5번이 헷갈렸으려나? 설마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죠. 자, 당나라는 맞는데 딱 당나라가 한창 잘 나갈 때 율령체제가 완성되면서 부병제 플러스 또 뭐 조용조 요런 제도가 완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아주 훌륭한 튼튼한 나라로 발전해 간다. 당나라 전성기예요. 전성기. 초창기 또는 중기라고 시기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안사의 난을 계기로 완전히 온 그 나라가 절도사들의 반란, 이 안사의 난을 통한 이런 혼란으로 전쟁터가 되고 난리가 나면서 누가 이 세금 제도를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죠. 그러면서 이런 조용조 체제, 부병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율령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책이 등장한다. 그게 지금 이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5번에 등장하네요. 재산 정도에 따라 거두는, 그리고 여름과 계절에 따라서 거두는 양세법 두 번에 거쳐가지고
여름이래 봄과 가을에 거두는 양세법을 시행하였다. 요게 바로 안사에 난 이후죠. 자,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알겠습니까? 4번에 5번에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기 위한 당나라라는 요 힌트이자 트릭 함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네요. 10번으로 갈게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그가 누굴까요? 칭기즈칸의 손자. 이런 뭐 가족관계까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송을 공격하고 있대요. 5대 칸에 올랐대. 그리고 결국 남송을 정복까지 했대요. 쿠빌라이 칸에 대한 얘기입니다. 쿠빌라이 칸. 남송을 정복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중국을 다 차지했다. 쿠빌라이 칸. 원나라로서 불리는 시기겠죠? 자, 이 사람의 업적을 찾아볼게요. 1번 육유를 반포하였다. 육유라는 거 6가지 유교적 덕목을 우리나라의 정책의 중요한 이념으로 삼겠다라고 한 거 명나라 홍무제 X 여러가지 정책 홍무제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군기처라고 하는 모든 정책 군사를 총괄하는 정책 기관이에요. 이거를 설치한 거 청나라의 옹정제라는 황제입니다.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자기가 장악해서 독재 정치를 펼치려고 했었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 3번 이자성의 농민군을 격퇴하였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 분명히 등장을 이제 한 줄 정도 할 텐데 일단 시기만 청나라라는 거 알아도 답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추가적으로 알아주세요. 청나라의 순치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성의 난 참고로 명나라가 멸망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다 있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명나라가 거의 막 흔들리고 거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왔을 때 한방 이자성의 난으로 인해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명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청나라 당시 황제 순치제입니다. 흉노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다. 만리장성 진나라죠. 진시황제 X 3번 넘어갈게요. 11번 다음 황제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 어떤 황제래요? 재위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 재위 시기 이런 표현 특정 정책 문제로 나오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질 텐데 그게 애매해요.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다음 황제에서도 이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쵸?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어떤 국가인지 어떤 나라인지 정도를 알면 되겠고 좀 더 그래도 물론 어떤 황제인지도 알면 더 어려운 문제 대처할 수 있겠죠? 정관의 치세, 정관의 치라고도 하는 이 호예요. 연호. 올해는 2019년입니다. 자, 이 연호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아주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고 이런 제외 기간 이 연도 같은 거 진짜 정말 안 중요해요. 연도 같은 것보다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연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645년에 우리나라 고구려에 당나라가 쳐들어온 안시성 전투가 있었고요. 일본에서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많이 본받아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다이카 개신도 있었습니다. 요 시기가 기억에 나길래 적어두자면 바로 요때. 모든 게 해당하는 엄청 중요한 시기겠네요. 율령체제를 정비했다. 이런 매우 일반적인 표현. 누구든 정비 안 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 이런 기미정책도 당나라의 기본적인 정책이에요. 이 사람만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좀 애매해요. 이 사람도 했지만 물론. 요런 게 이제 좀 특정적인 힌트다. 천가한이라고 북방민족들로부터 인정받았다. 관계가 이제 좋았기 때문에 요거 당태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돌궐과의 관계에서. 자, 근데 아까 말했듯 당나라라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다 라고 이제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1번 조용조를 부담하는 농민. 조용조 제도. 아까 방금 문제였나요? 부병제 그리고 조용조. 이렇게 당나라 때 율령체제가 완성되면서 이런 세금 제도가 완성됐다. 일단 1번이 그럼 당나라라는 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다. 1번. 다 읽어볼게요. 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다이묘. 쇼군이라는 게 등장하고 다이묘가 등장한다. 쇼군이 정치의 꼭대기. 천황은 허수아비였고 쇼군이 실질적인 권력 을 장악하고 각 지방의 다이묘들을 거느리고 다이묘들은 그 밑에 무사들을 거느리고 이러한 체제가 정치체제 막부체제가 시작되는 거. 제 첫 번째 막부체제라고 치더라도 가마쿠라 막부인데 그거는 시기가 훨씬 뒤입니다. 굳이 중국 기준으로 따지자면 하상주 춘추전국 진안 삼국 위진 남북조 수당 우대 십국 요송금 원 그때쯤입니다. 원나라.
굳이 세기로 따지면 12세기인데 이때 가마쿠라 막부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포교 활동을 펼치는 예수의 선교사. 예수의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펼치던 것은 명나라 말기 또는 청나라 초기라고도 불러요. 명말청초. 요걸 이제 묶어서 교과서에서 명청시대라고 많이 불러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참고하시고요. 지금 당나라 찾는 거죠. 아까 답 찾았죠. 황건적의 난을 진압. 황건적의 난은 후한날. 머리에 그 노란 띠를 맨.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유명한 영웅들이 등장해서 싸웠던 시기, 바로 삼국지의 시기, 후한 그리고 삼국지로 이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X. 5번, 다 안 봤네. 5번, 황제 주간의 전시 정말 중요한 제도죠. 송나라, 태조, 조광윤. 오케이, X입니다. 다행히 나라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당태종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가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뷰도인이라고 밑에 그림에 나오는데 건축물이래요. 세계문화유산이래요.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거래요. 견당사의 파견이 중지되었다. 외래 문물의 일본 풍토에 맞게 소화하는 국풍문화가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더 이상 남들로부터 뭐 많이 배웠던데 이제 우리나라 짱이야. 이제 우리나라 잘할 수 있어. 스스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나라에 파견한 이 사신도 중단하고, 물론 그 당나라가 이제 몰락하고 이제 거의 멸망의 길로 가기도 했고요. 그런 국풍문화가 발달했다. 바로 헤이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헤이안 시대 관련해서는 여기 나온 견당사 파견 중지, 국풍문화, 그리고 요 과정에서 가나가 만들어졌다. 요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헤이안 시대 관련해서는. 자, 그런 과정에서 1번 헤이조 큐. 참고로 요 헤이안 시대로 옮긴 그 헤이안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딴 건데 바로 헤이안 쿄가 수도였어요. 헤이안 쿄. 자, 여기는 근데 헤이조 쿄. 헤이조쿄로 천도했대요. 헤이조쿄로 천도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헤이안 쿄로 천도하는 건데, 이게 바로 헤이안 시대 그리고 요 헤이조쿄가 수도였을 시절은 나라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요건 나라 시대에 대한 설명이니까 X겠죠. 난학이 발달하였다. 란까쿠. 요 난이라는 한자가 바로 네덜란드를 의미해요. 네덜란드 한자로 화란국이라고 불렀고, 네덜란드랑만 이제 무역하던 바로 에도 막부, 나가사키에 짬뽕 유명한 나가사키의 에도 막부가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래를 했었죠. 그때 발달한 네덜란드 문학이 일본에서 유행을 했었죠. 에도 막부. 고사기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다. 여러분들은 왠지 지금 보니까 3번이랑 좀 헷갈렸을 느낌이 있네요. 요건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일단 답은 나라 시대인데, 요거는 국풍문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부심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역사책도 편찬되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함정입니다. 요 고사기 일본 서기가 편찬되는 것은 이제 다이카 계신 이후에 나라 시대 때 편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 한자를 변형한 가나가 나오네요. 여기 가나, 일본의 문자 가나. 4번 쇼토쿠 태자가 불교 문화를 발전시킨 거, 시대 이름으로 따지면 아스카 시대, 아스카 문화라고도 배우죠?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10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 어떤 제국이래요? 원활한 통치를 위해 역참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역참망의 형성으로 제국 전역, 제국지배, 뭐 땅이 넓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에 휴게소 같은 역참을 설치한 얘기인데, 인도양 해상무역, 역참이라는 것은 육지에 있었던 거고 해상무역까지도 발전했대요. 바다와 육지 다 지금 장악한 모습이죠.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활발한 수도인 대도까지 힌트가 엄청 나오고, 유라시아, 유럽 플러스 아시아, 몽골 제국이라고 보겠죠. 자, 몽골 제국.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킨 거 금나라죠. 금나라. 여진. 이게 시험 범위가 작다 보니까 조금 겹치는 경향의 그 보기에서 막 나오네요. 얘기가 지금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인공섬 대지마 아까 나왔죠. 일본 에도 막부 때 네덜란드와 교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봤죠. 생목인을, 눈의 색깔이 있는 사람, 즉 외국인을 관료로 등용한 거. 몽골의 사회 질서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1. 우리 몽골인, 우리가 짱이야. 2가 생목인이었다. 외국인들이 차라리 믿을만하다. 밑에 있는
여기 끝까지 우리한테 맞섰던 그 남송 출신 한인들 또는 고려인, 거란인, 여진인 얘네 다 우리 피지배 계층이다. 이 생목인이 등장한 거 몽골입니다. 티베트 불교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한 그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개방적인 모습까지도 보였다. 동서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리을이라고 보면 되고 5번이 정답이겠죠. 14번. 자, 어떤 여학생이 글을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데 귀거래사라는 글이 모르겠어요. 문학교과서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시이긴 하거든요. 근데 안 배웠다고 보더라도 볼게요. 어떤 돌아가려다 세상 사람과 교류를 끊고 이런 속세와 지금 교류를 끊고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나는 서로 잊고 세상의 일을 다 잊고 관리가 된들 뭘 구하겠냐. 하늘에 맡겨 죽으면 죽을 뿐이고 천명을 아주 지금 속세를 아주 초탈한 그런 모습을 보이겠네요. 지금 내가 느낀 게 지금 요 학생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활약했던 시대에 사회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대요. 여러분들 이 사료 자체가 어려워서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 볼게요. 차근차근. 일단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자면 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이 문학 시인인데 엄청 활약했던 시기, 이 사람이 바로 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기에 남조에서 활약했던 사람이거든요. 남조 시대로 따지면 남북조라고 우리가 부르죠. 남북조 시대 이렇게 요 시대라는 걸 알면 공부가 이건 진짜 많이 된 거예요. 요 사료까지 도연명이라는 사람까지 알면. 그러나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보기를 바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당삼체가 만들어졌다. 당나라죠. 하상주, 춘추, 전국, 진안, 삼국, 위진, 남북조, 수당. 시기적으로 지금 시대에 대한 문제가 시대에 대한 거였는데 맞지 않고 2번 양명하게 등장한다. 왕수인, 왕양명이 만든 명나라 때 만들어졌죠. X 성리학이 집대성되었다. 송나라. 지금 당나라보다도 뒤죠. X 주희, 주자, 청담사상이 노장사상의 한 부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연과 벗하며 속세를 떠나가지고 아주 아주 공기 좋고 물 좋은데 가가지고 그냥 모든 걸 잊고 살겠다 하는 거죠? 그런 사상, 노장사상. 요게 바로 유행하는 게 요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북조 시대. 그 답이 4번인데 여러분들이 시대를 몰라도 그걸 이 문제 출제자가 노렸는지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청담사상이라는 거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문제는 막상 이제 쉽게 풀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림, 칠현, 대나무 숲에 가서 그냥 놀면서 살았던 7명의 현명한 사람들까지 등장하는 게 바로 다 요 남북조 시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TMI로 이 도연명이라는 사람은 남조 사람으로서 그 서진이 지금 5호 16국에 의해서 동진이 되죠. 남쪽으로 도망가면서 남동쪽으로 동진 말기 활약하고 이제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요때쯤 살았던 사람이에요. 송나라. 요때 알았죠? 요 송나라랑 다른 송나라인 거 아시죠?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기문을 작성한대요. 업적을 찾아볼게요. 제위 엄청 길게 했네요. 청나라 사람이네요. 아들 옹정, 손자 건륭. 이 시대를 청나라의 전성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청나라에 아주 잘 나갔던 전성기 이렇게 표현해요. 강건성세라고. 강희제부터 옹정제, 건륭제까지의 시기. 지금 강희제, 아들 옹정제, 손자 건륭제, 이 강희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거를 몰라도 보기를 이 포스트잇을 보니까 네르친스크 조약, 러시아와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소탕하다 3번의 난을 진압한 내용이 있죠. 3번의 난. 다 강희제라는 얘기라고 보면 되고 선생님 제자 중에도 강희라는 사람이 강희라는 학생이 있긴 한데 아무튼 강희제입니다. 찾아볼게요. 보기로 1번 임진왜란에 참전하다. 청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했습니까? 명나라가 참전했죠? 누군지 궁금해요? TMI 있지만 만력제.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이 만력제를 기리는 사당을 나중에 만들기도 해요. 만동묘라고.
자, 물론 이제 이 만이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모든 강은 동쪽으로 흘러간다. 그게 그 중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중국의 황허강, 양쯔강 이런 게 동쪽으로 흘러가잖아. 중국을 기리는 의미에서. 진짜 TMI였어요. 아무튼 명나라죠. 나라도 틀리잖아요, 지금. 3번, 3번의 나라를 진압하였다. 바로 나오네요. 자, 오삼계, 저기 또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정성공 세력, 이런 세력들. 자, 타이완 3번이나 진압했다. 강이제. 2번이 답이겠죠? 나급으로 천도하다. 러양으로 천도한 게, 기억을 하려나요, 여러분들이? 북위의 효문제라는 황제가 한화 정책을 펼치면서 막 결혼 정책도 쓰고 성씨를 한족 스타일로 원씨로 바꾸기도 하고 수도를 한족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던 이전의 평성이라는 곳에서 이 러양으로 옮겼다. 이 나급 러양은 한족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쪽으로 옮겼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전국 시대를 통일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마음이 급해. 미안해요. 고려와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하다. 오늘 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쿠빌라이 칸 원나라의 여몽연합군. 자, X. 마지막 장인가요? 자, 마지막 장 가볼게요. 세계사 난이도 끝나고 까먹으면 어떡하지? 자, 끝나고 말해볼게요. 일단 가에 들어갈 내용. 자, 탐구활동. 이런 탐구활동 같은 문제 아까 얘기했나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서 힌트는 분명히 쉬운 힌트가 나올 겁니다.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인물, 특정 제도를 알려주는 특정 힌트가 등장합니다. 탐구활동은. 그래서 조금 느낌을 중요시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왕조래요. 교자라는 지폐가 유통됐대요. 여기서 혹시 느낌 와요? 교자 회자, 송나라 때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등장하는 지폐죠. 시박사. 실제로 설치된 거는 당나라 때인데 완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활약한 거 송나라. 그게 송나라의 대표적인 해상 무역을 전담했던 기구라고 보면 되겠고요. 동업조합 행작 다 송나라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사모둔도 그럼 지금 송나라에 대한 얘기를 찾으면 되겠다. 1번 참파벼의 도입. 요게 바로 이제 약간 남쪽 지방에 있던 벼인데 요 송나라 때 도입이 돼가지고 송나라에서 이제 강남, 양쯔강 이남 지역을 막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도입된 벼 품종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강남이 매우 창장강 이남 지역이 매우 발전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막 번성하면 중국 전체가 아주 풍족하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송나라 때 이런 농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겠죠?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요. 농정전서 성공 괴물들 편찬 보죠. 명나라 말기. 이렇게 쓰는 버릇을 없애야 되는데 명청시대예요. 명청시대. 명나라가 끝나갈 때쯤 청나라의 초반. 그 시대에 편찬된 책들,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된 모습이에요.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공행이 등장했다. 광저우에 공행이 설치됐다. 여기서 그리고 공행으로만 무역을 해야 된다. 공행무역. 청나라죠. 지금 송나라 찾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국유화하고 노비매매를 금지한 이유. 이게 시험에 나왔네요. 자, 신나라 들어봤습니까? 왕망의 왕을 왜 썼지? X. 왕망의 신나라라는 나라인데 한나라가 끝나고 신나라가 건국되고 매우 짧게 끝나고 후한이 건국된다. 전한, 후한 사이에 잠깐 동안 있었던 신나라에서 요런 정책, 왕전제 요런 토지제도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고 요런 식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 호족들 그리고 유씨들, 한족을 세운 유씨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신나라는 없어지고 후한이 건국되죠. 유수 광무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5번 감자, 옥수수, 포테이토, 콘. 자, 인구증. 이런 상품 작물이 이거 구황 작물이라고도 하고 상품 작물, 이런 작물들이 재배된 거 세기로 따지면 17세기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임진왜란 다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요런 품종이 전 세계에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1번이 답이었어요. 17번 다음 사건에게 어떤 사건인지 볼까? 정강이 나오네. 자, 정강이 나오면 정강의 변이 느낌이 오죠. 금나라. 정강의 변이 뭡니까? 금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가지고 송나라 황제를 납치해 간 거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송나라 황제 휘종 그리고 흠종까지 다 납치해서 북방으로 데리고 왔다 하면서 막 다 이제 각종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송나라는 즉 이 당시 북송 만리장성 밑에 있던 북송이 이 침략으로 멸망했다고 봐도 돼요. 그러고 남은 황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왕조를 유지시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남송이라고 불러요. 이 정강해변에 대한 뭐 결과로 요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남쪽으로 이동한 모습. 자, 발해가 멸망하였다. 발해가 멸망한 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거란이 침략을 하면서 멸망을 했는데 연도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뭐 세기로 따지면 이제 10세기인데 요거보다는 이제 전이죠. 거란이 요거를 이렇게 알려줄게요. 그 북방 유목민족들이 활약하던 시대를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요송금원 요런 노래로 통해서 건국된 순서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하상주 춘추 전국 진안 삼국 위진 남북조 수당 5대 10국 요송금원이야. 이건 나라의 이름인데 요 나라를 건국한 거란이 잘 나갈 때 그리고 지금은 여진이 건국한 금나라가 잘 나갈 때 요 송나라는 요때 남송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중국이 그래서 요렇게 이중으로 북쪽에 금나라 남쪽에 남송이 요또 요런 식인데 요 거란이 잘 나갈 때예요. 요 1번 보기가 거란. 알겠죠? 자, 5호가 화북을 침입하였다. 5호 16국은 또 북방 유목민족이긴 하지만 그 앞에 세대죠. 나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삼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그 서진이 있었을 때 5호 16국이 화북 침입하면서 서진도 남쪽으로 도망가죠. 그때를 동진이라고 부른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X 5대 10국. 자, 요거보다 전이죠. 5대 10 수당 5대 10국 그 다음 요 나라 요거보다 전이죠. X 그 노래를 알면 흐름을 잡기가 매우 편합니다. 자, 요와 송은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요 나라가 잘 나갈 때잖아요. 요거보다 전의 이야기죠. X 송이 이만으로 수도를 옮겼다. 요게 지금 약간 보기 두세 개가 조금 같은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붙어있는 시기들이라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좀 헷갈렸을 수 있겠네요. 좀 난이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뚜렷하게 앞뒤가 나와 있다. 송나라가 수도를 남쪽으로 이때 옮기는 겁니다. 항저우로. 그러면서 남송이 되는 겁니다. 북송이 이렇게 옮기면서. 알겠죠? 바로 요 얘기입니다. 정강해변에 의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18번 가볼게요. 밑줄 친 이 막부. 막부 우리가 아는 것은 3개입니다.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기억 니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각각 특징이 너무 뚜렷하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 힌트를 찾아볼게요. 시기적으로도 매우 뒤인데 주인장이 발급되었다. 이게 슈인장이라고 하는데 무역할 때 발급해주는 증명서 같은 거죠? 뭐 이런 거 이제 발급된 시기 바로 이제 명나라랑의 교류를 하면서 시작됐다가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청나라에서도 막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청나라랑 교류를 안 하면서 이런 슈인장 무역이 발달하기도 하고 나가사키를 통해서만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특히 나가사키에서는 요 네덜란드 아까 나오지 않았나? 동아시아사였나? 아닌데? 아까 또 겹치네요. 네덜란드 얘기가 또 나와요. 네덜란드 사람들과 이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곳에서 무역을 했던 바로 에도 막부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지금 약간 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꼬였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네덜란드 얘기 나오고 데지마 얘기 나오고 하면서 해상무역, 주인장 에도 막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몽골이 침입하였다. 일본 기준으로 말할게요. 몽골의 침입을 뭐 실제로 공격을 당하진 않았어요. 태풍이 도와줬거든요. 신풍이, 가미가제가. 요거 가마쿠라 막부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침략은 제대로 안 당했지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겁도 먹고 사람들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면서 국력이 소모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요 몽골의 침입으로 이제 쇠퇴되기도 합니다. 연관은 충분히 있어요. 침입한 게 겁만 줬는데도 멸망한 셈이죠. 자, 어쨌든 가마쿠라 막부 X.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다. 도다이사는 나라시대 막부가 아닙니다. 자, 도다이사 아주 유명한 절이죠. 쇼무천왕 막 등장하고 그때 불교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 이것도 X. 조닌 문화. 조닌이 뭐죠? 상인들. 이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리고 신분 질서가 매우 뚜렷해지면서 존인들만의 문화가 발달되고 큰 성, 영주의 성 밑에 존인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이제 조카마치라는 게 이제 형성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화, 존인 문화. 아주 대표적인 에도 막부의 문화입니다. 산킨코타이 제도, 지방의 다이묘들이 수도 에도에 일정 기간 올라와서 있어야 돼요. 머물러야 돼. 한자로 참근교대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이묘들 세력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것도 에도 막부의 특징적인 제도입니다. 디귿 리을이 정답이겠죠? 자, 디귿 리을 5번. 자, 다음 가상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왕조인데 그림만 봐도 헤어스타일이 북방 유목민족 느낌이네요. 그래도 이제 유목민족 많으니까 좀 더 알아보면 홍로몽이라는 소설. 이게 지금 아까 18번 문제랑 연결되면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조선시대에 조선 후기가 되면서 서민문화가 발달하거든요. 서민문화? 그게 완전 단독 문제로 한국사 영역의 시험 문제의 단골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게 동아시아 세계사에 있는 동아시아에서도 똑같은 지금 현상이에요. 아까 봤던 조닌 문화 같은 거 대표적인 일본의 그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문화고 여기 청나라 때 우리 조선 후기가 청나라잖아요. 그때 이런 문화 홍로몽, 수호전, 경극 이런 문화입니다. 청나라의 문화 알겠죠? 청나라 그 문화적 특징이 정말 자주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매우 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사고 전서가 편찬되었다. 이 청나라 건륭제의 업적 아주 중요한 업적이죠. 옳은 거, 청나라 바로 답이 나왔네요.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였다. 이거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X. 왕한석의 신법 송나라. 효문제가 하나정체. 이거 북위입니다. 아까도 있었지 않았나? 아까 러양으로 수도 옮겼을 때 얘기했었죠. 202보 등의 시인이 활약하였다. 아주 귀족들이 좋아하던 시를 많이 썼어요. 엄청 당나라의 유명한 당나라의 시의 뭐 신선이고 막 시의 막 뭐 별이고 시성 막 그런 식으로 평가받는 매우 유명한 시인인데 이 사람이 바로 당나라 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당나라 때. 당나라의 개방적 귀족적 문화가 발달했다고 배웠습니까? 그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알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제도가 시행된 왕조래요. 또 왕조 문제. 이렇게 유형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는 6월이니까 그래요.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천하가 평정됐대요. 뭐 통일했나? 호구가 날로 판 인구가 매우 증가해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그걸 인구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는 일이 매우 힘들대요. 인구가 매우 증가하는 교과서에 그래프가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인구가 갑자기 확 성장합니다. 너무 천하가 평화롭고 태평성되었어. 이때가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강건성세라고도 부르는 강희제부터 건륭제까지 옹정제까지 있는 요 시기에 매우 청나라에서 안정적인 시대를 거의 100년간의 안정적인 시대 100년 넘죠. 시대를 의미해요. 그때 이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세금 뭐 이런 거 부역을 하는 거두는 장부에 세금을 거두고 이제 역을 거두고 어쨌든 세금을 거두는 장부에 등재된 사람 숫자를 더 이상 막 늘리거나 줄이지 말라. 인구에 증가하는 걸 반영하지 말라. 그냥 지금 이대로 고정하고 앞으로부터는 그 사람 숫자에 매기는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 지금 이미 잘 거치고 있고 아주 평화롭고 나라는 강력하고 인구는 너무 갑자기 증가하고 있고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청나라 얘기를 찾아볼게요. 1번 감합부역. 명나라 때 주변 국가들 일본과 주변 그 명나라 때 펼쳐졌던 무역이죠. 그 반으로 쪼개져 감합이라고 하는 그런 감합부라고 하는 그래서 짝을 맞춰보면서 무역을 서로 했던 허가해줬던 그 무역 명나라죠. 세금이 은으로 징수되었다. 요게 바로 청나라인데 이때 그러면서 은무역이 막 외국으로부터 이제 남아메리카로부터 은이 막 많이 유입되고 일본을 통해서 중국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은을 통한 세금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는데 요게 이제 지정은제라는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제대로 실시된 건 옹정제 때 요 시기에 해당되는 뭐 얘기기도 하고 청나라 때 세금을 은으로 조세의 은납화를 표현하는 그 말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반량전으로 화폐를 통일했다. 반량전이라는 화폐 우리 한국사에도 등장하는 화폐입니다. 그리고 화폐를 통일했대요. 이거 진나라 진시황제 각종 화폐 도량형 뭐 그런 거 통일 정책
자, 명나라. 교초가 남발되어 교초라는 화폐가 언제 쓰였죠? 원나라 때. X. 자영농을 육성하기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균전제라는 제도로서 실시된 거는 수당시대 이후라고 이제 보면 되고, 뭐 북위에서도 실시됐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것보다는 수당시대에 율령체제가 완비되면서 균전제와 같은 그런 조용조, 부병제 이런 거 동시에 이제 실시됐다고 보면 되겠고, 일본에도 비슷한 반전 수수법 같은 것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청나라를 찾는 문제 2번을 찾으면 되겠고, 좀 더 TMI로서 지정 문제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자, 끝.